안녕하세요. 올리비아맘 메이입니다. 오늘은 학습지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집에 갖고 계시는 속뜻풀이 초등 국어 사전을 준비해 주세요. 네, 준비하셨다면 왼쪽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학습지를 앞으로 저희 아이들이랑 함께 할 건데요. 총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정도 섹션이 5개 정도 있고 하루에 딱 요 한 줄씩 5개의 줄을 하는 거예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아이를 시켜보니까 빠른 날은 10분 안으로도 하고 시간이 걸려도 15분 안쪽으로는 다 마칠 수 있더라고요. 처음 하더라도 하루에 시간을 15분에서 맥시멈 20분까지만 예상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페이지 1533페이지를 펴봐 주세요.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인덱스지를 어머님들과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속담. 그럼 학습지 보시면 제가 화면을 잠깐 옮길게요. 네, 여기 제가 첫날은 1월 2일 날 하는 날을 그대로 예시에다가 다 똑같이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1월 2일에 여러분 어머님들이 그 아이들이 쓰게 하는 내용은 이 예시랑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1월 2일 1533페이지 속담 및 관용어 350을 이렇게 폈다면 자, 여기 설명이 있어요. 속담 하나하나와 속뜻을 읽고 속담만 따랐습니다. 즉 속담편 제일 먼저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이 옆에 이 속담은 가난이라고 하는 어휘편에서 앞에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찾은 속담이에요. 그러면 여기 학습지에 여기 1월 2일 똑같이 쓰는 거죠. 제가 써볼게요. 저도 가난. 그 다음 여기 속담편에 나와 있는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을 여기다가 똑같이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둘째 날 1월 3일은 가는 날이 장날이다. 자,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뒤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장날이라고 화살표가 나와 있죠. 똑같이 여기다가 오늘은 장날이라고 하는 어휘를 이용한 속담을 써보는 거죠. 가는 날이 장난. 그러면 1번 속뜻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었다는 뜻이고 좀 더 활용을 잘하는 뜻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읽고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는 1561페이지 고빈도 한자어 천을 펴볼게요. 어머님도 같이 이동하실게요. 자, 찾고 1561페이지를 펴시면 자,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그럼 0001 첫 번째 한자어가 바로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는 바로 이 고빈도 한자어를 앞에 어휘편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1월 2일 방법을 보시면 순서대로 단어를 찾고 그럼 오늘 찾을 단어는 지역이구나. 사전 앞으로 가서 지역을 찾고 자, 그러면 단어를 써볼까요? 지역. 가서 찾아보면 땅, 지, 지경, 역이라고 아이들이 읽을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항상 한자어는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뜻에다가는 이렇게 괄호 표시를 꼭 합니다. 괄호 열고 땅, 음은 지, 또 다시 뜻은 지경, 역. 자, 그 다음에는 예문을 따랐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또 거기 보시면 예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지역은 물이 부족하다라는 예문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하나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 또한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1576페이지를 펴봐 주세요. 네, 76페이지를 와서 보시면 고품격 사자성어 179라고 나와 있죠. 네, 방법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사자성어와 한자와 1을 읽고 자, 와서 보면 여기 화면 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자성어 앞에 이렇게 몇 급인지 급이 나와 있어요. 8급. 자, 첫 번째 001. 총 우리는 179개의 사자성어를 익히게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 왼쪽 내용에다가 001 쓰면 되겠죠. 001 10중 8구 여기 보면 뜻도 10, 가운데 중, 8, 8, 9, 9 즉 10개 가운데 8, 9개라는 속뜻이 나와 있습니다. 10 가운데 8이나 9 정도 자, 그거에 대해서 자, 2번 동그라미 2번의 속뜻을 따랐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상 한자 풀이고요. 실제로 쓰이는 의미는 속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 동그라미 보이죠? 거의 대부분 또는 거의 틀림없음 이렇게 왼쪽 학습지에다가 따라 쓰면 돼요. 10중 8구. 자, 그 다음 또 페이지 이렇게 하고 나서 내일은 두 번째 날은 1월 3일 002번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 동으로 시작한다. 요거는 힌트예요. 다음부터는 요런 글자도 보이지는 않아요. 동문서답 오늘은 7급 사자성어네요. 동력동, 물을 문, 선역서, 답할 답. 즉 동쪽에서 묻고 서쪽에서 답하다라는 한자 풀이를 아이가 한번 해봐도 좋은 것 같아요. 학년이 한 3학년 이상이라면 해볼 수 있습니다. 속뜻은 동쪽이 어디냐고 묻는데 서쪽을 가리키며 대답한다. 여기까지 읽고 다시 2번 묻는 말에 대하여 아주 엉뚱하게 대답함. 여기 2번을 여기다가 다시 쓰는 거죠. 묻는 말에 대하여 아주 엉뚱하게 대답함. 이렇게 3개를 지금까지 썼어요. 자, 또 다음 페이지 1602페이지 만화 고사성어를 펴봐 주세요. 네, 준비되셨으면 만화 고사성어는 앞에서 뒤까지 총 세어보면 총 50개의 고사성어가 이렇게 만화와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50일을 하고 나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또 1번부터 50번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4회 정도 하고 나면 정말 어려운 거 빼고는 거의 다 아이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또 5번, 6번 그냥 무한 반복하시면 돼요. 그때는 아마 한자까지 써봐도 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설명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죽어 홀령이 되어도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그냥 재미있게 읽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희 딸 올리비아도 첫 번째 1회독 할 때는 이 만화 고사성어 이런 거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사실 아이가 이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2회차를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일주일 전에 먼저 학습을 시켜봤어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 다음 아이가 흥미를 있어 하는지, 역시 그냥 단어만 읽고 아는 단어 찾는 지루함보다는 뒤에 이렇게 부록을 다 할 때 더 재미있어 했습니다. 자,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만화를 읽고 처음에는 재밌게 읽습니다. 다음 만화가 다 끝나면 여기에 결초보은이라고 하고 한자 이렇게 맺을 결, 풀, 초, 갚을, 보, 은혜은 이렇게 한자 뜻풀이가 다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는 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읽으면 하루 15분 안에 요거 하나 더 읽는다고 해서 학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어 단어 할 때 우리가 사이트 월드를 많이 익히지 처음부터 단어 학습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읽고 나서는 여기 보면 속뜻풀이가 이렇게 나와요. 풀을 맺을 결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 그 다음에 이 검정색 세모 표시가 있고 여기 보이시죠? 검정 세모 표시 의미를 따랐습니다. 네, 이 뜻풀이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속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결초보은 여기 세모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당장 눈앞의 차이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르면 이건 다른 거네요. 자, 여기 보면 주거 홀령이 되어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결, 초, 보은 쓰고 검정색 세모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장 주거 홀령이 되어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이렇게 한 문장을 또 써서 총 4개의 문장을 써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자, 마지막은 개인별 진도로 한다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사전에 맨 앞쪽 24페이지를 펴봐 주시겠어요? 24쪽 가장 먼저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휘로 드디어 사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마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 1기, 2기 때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합류하시는 분들은 24쪽이 아닐 거란 얘기죠. 그런 분들은 이전에 했던 부분 무시하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전에 했던 부분 이후부터 이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습지에는 사실 이 부분 지금은 34, 35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페이지가 있지만 이런 페이지는 개인별 진도로 나가는 것이라 저도 앞으로는 빈칸으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24쪽을 지금 다 펴보셨죠? 네. 처음부터 기억 시작하고 그 다음 가가 넷가, 우물가, 바닷가 할 때 뭐 영어로 하면 margin, edge 이런 뜻이죠. 그런 가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가결할 때 오를 가라는 뜻이 나오고 그 다음 가가호호라는 어휘가 나옵니다. 또 이어서 이제 더할 가라는 뜻의 가감이라는 어휘가 또 나옵니다. 저희 딸을 보니까 다시 처음을 시작하느라고 이 부분을 좀 봤는데요. 자기가 옛날에는 이 가가호호에 제가 이 단어를 몰라요 라고 어휘에 형광펜을 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형광펜은 기억 알아? 색을 좀 바꿔볼까요? 기억 알아? 당연히 가. 그런데 뜻은 모르지만 가는 알아. 뜻은 모르지만 제가 옆에 어휘들을 보니까 자기가 넷가 바닷가 알아. 그래, 이 정도는 알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가가호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두 번째 사전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어휘를 안 해. 그래서 이 가가호호에다가 어머니 제가 예전엔 몰랐는데 지금은 이걸 알아요. 사실 이거를 뭐 공부한 건 아닌데 그동안 우연히 만나는 어휘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가호호를 내가 알면 다시 형광펜을 쳐야 되겠구나 치고 어머니 저 이제는 가감도 알아요. 읽고 나니까 자기가 이 뜻이 뭔지 알 것 같거든요. 알 것 같으면 아는 거예요. 또 형광펜 치고 확실히 2년 전이랑 지금이랑 아는 어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면 읽을 때 처음에 거기 나와 있는 24페이지 가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더할 가 읽고 덜 감 읽어요. 속뜻은 더하기와 빼기
두 번째는 적당히 조절함. 예문,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가감하다. 비슷한 말 첨감. 여기까지 읽었는데 내가 이제 가감을 4학년이야. 알겠어. 그러면 읽고 나서 내가 이 단어 아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형광펜을 치는 거예요. 읽었는데 확실히 몰라. 그러면 형광펜을 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 형광펜을 치지 않고 넘어간 어휘는 2회독 때 그 어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학습지는 어떻게 적느냐? 1월 2일 자기가 정해야 되겠죠? 이번에 1학년 되거나 2학년이 되는 아이들은 하루에 2페이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앞에 우리가 부록으로 뭐 고빈도 한자어 아니면 속뜻, 뭐 속담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문장씩 요거 하는데도 시간이 한 7분, 5분에서 7분 걸릴 수 있어요. 저학년들은.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전 읽기는 2페이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학년이 3학년이다. 4학년이다. 저는 과감히 4페이지 하라고 제안 드립니다.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올라가는 학년이 5학년이다. 또는 6학년이다. 좀 더 빠르게 읽어도 좋습니다. 6페이지. 요거는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샘플을 안내해 드리는 거지 어머님들이 더 정확하세요. 내 아이가 요 정도는 읽을 수 있겠다. 아니면 1, 2학년이어서 지금은 2페이지지만 그 아이들이 내년에는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3학년이랑 이제 1년을 하고 나서 2학년이 되는 아이랑 어느 아이가 더 빠르게 한자 사전 읽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1학년에 시작을 해서 2학년에 이제 2년째 들어가는 2학년이 처음 시작하는 3학년보다 당연히 빠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2학년이 됐다. 그때는 이제 우리 아이가 1년 정도 적응했으니까 4페이지를 더 읽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5학년이 됐어. 근데 작년에 4학년이었기 때문에 4페이지를 1년을 했는데 이제 5학년이 돼. 그럼 얘도 2년 차가 됐어요. 그럼 이 아이도 매일 하니까 6페이지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양을 좀 가감하시면 되겠어요. 가감. 그럼 학습지에는 이렇게 쓸게요. 오늘 처음 하는 아이다 생각을 하고 나는 오늘 24페이지, 25페이지를 읽었어요. 24페이지의 첫 글자는 기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까지 읽는 거니까 25페이지 마지막 글자는 가꾸다 였어요.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표시로. 그런데 나는 학년이 4학년이어서 4페이지를 읽어요. 그럼 똑같이 4페이지를 써보면 되겠죠? 24페이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26, 7페이지. 7페이지까지 읽었고 첫 글자는 똑같이 기억이나 4페이지를 읽었기 때문에 가꾸다가 아니라 나의 오늘 마지막 읽은 단어는 가랑잎입니다. 가랑잎? 가랑잎 내가 알았나? 딱 봐서 몰라. 그런데 설명을 나무에서 떨어져 마른 잎, 예문을 읽어보니 가랑잎을 긁어 모아 불을 피우다. 나 가랑잎 알아. 이러면 읽고 나서 아는 것도 아는 거예요. 문장 속에서 문맥을 통해서 아는 거면 확실히 아는 거거든요. 형광펜 쳐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루 학습 내용이에요. 딱 5줄이죠? 많지 않습니다. 국어사전 읽으면 뭐 굉장히 대단한 아이들만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아무나 읽을 수 있습니다.